네, 지역권 가겠습니다. 네, 지역권 비교되는 것은 인여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인여권이란 말이 있고 지역권이란 말이 있어요. 네, 포인트는 전부 다 타인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토지요? 편익을 이제 누가 받느냐는 얘기예요. 왼쪽은 인자가 들어갔으니까 누가 편익받는다? 사람이 편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고, 여긴 지자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토지다.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뭐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정관계를 잘 파악하셔야지 부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징, 주가 가면 종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주 갈 때 종 떼고 혼자 갈 수 있겠죠. 이게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 기억 안 나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잘하지, 진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주를 그대로 두고 종을 갖다가 독립한다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따라서 종된 지역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56번 갑니다. 교수와 학생에 대합니다. 자, 거기 학생 가. 토지 임차권 경우에는 토지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용익할 수가 없죠.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는 점유할 수가 없죠. 근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무슨 자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승역지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를 다 준 게 아니라니까. 점유를 준 게 아니라고요. 포인트가. 그래서 가번은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지역권은 시효취득 가능한가? 지역권도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요.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통행지역권, 포인트가 통로 개설이죠. 또 땅속에 있는 것은 표현된 게 아니죠. 그죠? 자, 나번 질문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재, 곤충채집이나 화가의 회자 같은 사람 개인적을 위해서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거기 다는 이 얘기죠. 다는 뭐에 관한 거예요?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몇 개? 2개.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이 말은 맞죠?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맞죠?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유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지역권과 뭐해서 분리해서 주된 유역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없어요? 그 뒷부분이 틀렸지. 지역권은 영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도 영구 설정할 수 있어요. 영지버섯 영구 지역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은 1번. 몇 번이요? 지역권 틀리지 마세요. 자, 다음에 전세권 갑니다. 전세권의 포인트는 전세금이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 네, 57번입니다. 전세권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57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네, 전세금 지급은 요소가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 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 참고할 것은 4번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건물 일부에 뭐가 설정되면 전세권이 설정되면 함부로 경매할 수 없죠. 그래서 전부 뭐 할 수 없다. 경매할 수는 없겠지만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는 거. 네,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그 말을 4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한 개의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무슨 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는 것. 경매 신청권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58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몇 번이요? 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갑의 소유권이 있고, 을이 전세권이 있고, 이 전세권이 병에 뭐가 목적이 된 경우, 저당권 목적된 경우, 채권 때문에, 그럼 전세권이 있으면 을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채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가 끝나고 나면 기간이 끝났다.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전세권은 뭐다?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고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일단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 용의 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무슨 소멸? 자동 소멸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자동 소멸했으므로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거 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갑하고 을은 무슨 관계 들어가요? 자, 갑은 목적물, 이 사람 뭐 반환해야 되죠? 전세금 뭐 해야 되고요? 반환해야 되고요. 을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 목적물 반환 하나 더. 플러스 뭐요? 말소 서류. 이게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 3번이 정답이고요. 네 번째는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했다? 압류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이 채권을 뭐 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압류하게 되면 무슨 형식으로? 물상대 형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키워드가 뭐다? 압류.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하면 뭐라고? 땡큐,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저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했다면? 양도했다면 그 사실을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59번 갑니다. 유치권 갑니다. 네, 유치권은 거기 320조가 포인트예요.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절대 뭐 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유치권 공식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뭐 하다가 자기 물건 아니죠? 시작된 단어가 뭐야? 타인 물건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은 뭐 하지 않아요? 점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타인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그래 무슨 권? 유치권 공식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점유를 하다가 무슨 권? 유치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조문 328조가 포인트예요. 뭐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소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다 점유가 뭐하면 살아나면 유치권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여기 328조 때문에 무슨권자는 유치권자는 네, 본권, 유치권, 물청 없어요. 그래서 몇 조도 준용하지 않고 213조, 14조 준용하지 않고 있는 건 못 밖에 없다. 점유권 204, 205조, 206조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 물청만 있다? 점유권 물청만 있지. 유치권 물청은 있다 없다? 없다. 이 기본 이야기입니다. 자, 59번 가봅시다. 59번에서 옳은 지문은 정답은 3번. 몇 번? 3번. 자, 3번. 자, 유치권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뭐가 됐다? 양도가 됐다.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 이 편 물건이니까. 뭐니까?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가 갑의 내용에서 을이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무슨 권 행사하고 있다가 네, 소유자가 이걸 제3자한테 뭐 했다고 양도하게 되면 유치권 물건이니까 얘가 반환을 요구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얘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 채권은 안 돼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만 하는 거지. 얘한테 채권 행사하면 안 돼. 자, 1번 항변권,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항변권, 유치권 동시에 갖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주인 안 바뀌면 항변권이든 유치권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항변권은 못 던지고 뭐만? 유치권으로 공격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임대 내 권리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권리금은 타인 물건 점유,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또 점유하다가 들어간 필요비 유입비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무슨 권? 유치권 재공격할 수도 있지요. 다섯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 인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아닌 누구? 제3자. 바로 60번 바로 들어가네요. 60번은 정답 1번이네. 몇 번? 그러니까 이 갑한테는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얘한테 점유 주는 순간 유치권은 끝나는 거예요. 60번 1번. 자, 60번에 2번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그죠? 정확한 것은 압류 이전 유치권 갖고 있다가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한테 유치권 가지고 반환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채권 공격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죠. 점유하는 것이지 채권 행사가 아니니까 채권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 한다? 진행합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 주택을 거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는 없겠지. 단 사용 이익에 대한 부당 이득은 요구할 수 있겠죠. 자, 61번은 정답이 4번. 몇 번?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유치권자 우물에 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의성 없고 물권적 청구권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은 맞겠지.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무슨 권 물청은 없다.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두 번째,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한테 임대한 것은 문제가 있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효력을 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점유 권한 없음을 잘 알면서 계속 점유해서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건 무슨 점유예요? 불법 점유죠. 무슨 점유? 점유할 권한, 번권 없음을 잘 알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이기 연체, 해지, 도달 끝난 경우. 이기 연체에서 주인이 해지하면, 격지자 도달하면 임대차 끝났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가지고 달라 할 수는 있어요. 비용은.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 리얼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 점유를 취득했다.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요. 그 리을을 맨날 뭐라고 그래요? 과거 채권, 현재 점유, 유치권 가능하지요. 자, 정답은 62번은 4번. 맞나요? 61번도 4번이었나? 61번도 4번이고 몇 번도? 62번도 몇 번? 4번. 유치권 틀리지 마세요. 다음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의 특질은 유치권은 뭐가? 유치권하고 저당권의 차이가 뭐예요? 유치권, 저당권의 차이가 뭘까? 여기도 채권 때문에 유치권, 여기도 채권 때문에 저당권. 근데 이건 뭐예요? 약정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 무슨 담보 물권? 저당권은 뭐예요? 약정 담보 물권. 그리고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가 생명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저당권자는 은행은 채권, 저당권이 있어도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고 무슨 변제? 보통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아파트 또는 주택 살 때 보통 100% 자기 돈을 가지고 사요.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는 집 사기가 굉장히 뭐하다. 어렵게 나오죠. 오늘도 보니까 뭐 내놓으라고? 아파트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 출처하고 뭐야? 자금 계획서를 다 모아라. 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사람은 할까 못할까? 없어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물어봐도 가서 했잖아. 근데 앞으로 대출 받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쓰려면 굉장히 뭐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지 말란 얘기야. 거래하기가 굉장히 뭐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뭐로 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응? 부동산 가지고 그거에서 투자해서 거기서 수익 창출할 생각하지 말란 얘기지. 필요한 사람만 가서 뭐라는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점차 이제 중개업자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입지가. 중개업자들의 위치가 자꾸 뭐예요? 좁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좁아진 건 아니겠죠. 언젠가 풀리겠지. 예? 왜 한쪽이 계속 강하게 뭐든지 이렇게 자꾸 누르면 나중에 이게 뭐가 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완화되고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을 너무 규제하게 되면 경기가 뭐예요? 지금은 뭐 경기가 중요한 아니고 일단 부동산을 뭐 하겠다고 지금 잡겠다면 모든 수단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 또 너무 규제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다시 또 뭐가 된다? 또 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공부해서 합격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 뭐 했다가 응? 뭐 했다가 소공했다가 풀릴 때 뭐 하면 돼?
개공했다가 안 되면 다시 뭐 하고 다시 또 속을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뭔가 방식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벌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잡으면 그냥 한 방에 뭐 하려고 그냥. 한 방에 대박 터뜨리니까 항상 뭐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돈 좀 벌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또 머리 써가지고 어디 넣었다가 또 거기 물려가지고 뭐야? 또 잡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뭐 하지 마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무진장 힘들죠? 네? 아파요, 안 아파요, 이제? 몸이 아파요? 지금 아플 시간 없어. 뭐 보기 전까지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뭐 한다? 시험 보는 날까지는 뭐 한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뭐예요? 너무 기대치가 많아서 그래. 기대하지 마시고 뭐예요? 그냥 과락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쭉 미국 가세요. 자, 저당권 점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63번은 정답이 일단 1번. 몇 번이요? 62번, 63번의 정답 몇 번? 1번. 일괄 경매에 관한 얘기죠. 무슨 경매? 일괄 경매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나, 돼지. 처음부터 있거나 다르면 일괄 경매 안 되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다. 일괄 경매 가능하지. 같으면 법지 있다. 일괄 경매 안 되지. 다르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지. 뭐 인정할 필요도 없고 법지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일괄 경매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괄 경매가 나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연습. 나 글자를 풀면 나 대지에다가 뭐 설정한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죠. 포인트는 이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동일 소유면 무슨 소유? 입에서 나와야 돼요.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 캔. 이때 가능하더라도 어디만 입장? 토지만 입장하는 거지 어차피 건물은 설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캔해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1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다. 여기까지라면은 일괄 경매가 되는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했잖아요. 그 무슨 당시에? 동일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무슨 경매 안 된다? 일괄 경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64번 갑니다. 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64번. 일단 정답 이것도 5번. 똑같은 거예요. 일괄 경매 얘기예요. 무슨 경매? 토지상 저당권은 설정자가 후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더라도 건물은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건물은 미치지 않죠.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청구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일괄 경매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5번 지문 X고요. 그래서 일괄 경매 하이라이트가 65번이죠. 몇 번이요? 일괄 경매 가는 거. 자, 1번 지문 어디가 틀렸어요?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잖아. 왜? 나대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 지금 뭐 한 거예요? 틀렸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경매 당시 같아요, 달라요? 동일 소유가 아니니까 이 지문도 뭐 한 거예요?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한 거다? 틀린 거고.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설정받은 자. 건축한 건물이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죠. 그 무슨 경매? 3번 지문 많은 얘기네. 네 번째 지문,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어디만 입장해야 돼요? 건물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4번 지문 X죠.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택 캔이지. 일괄 경매 의무는 아니잖아요. 하기 싫으면 토지만 할 수 있으니까 몇 번 지문 X? 그래서 법지를 논의한 다음에 일괄 경매를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 법지하고 일괄 경매를 몽땅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공동저당. 무슨 저당? 네. 토지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 동일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 자, 이 상태에서는 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의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죠. 법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으면 법지 뭐다? 있다. 그런데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되고 철거되고 뭐가 되면 신축되면 같이 지금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가 토지만 있고 건물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면 과거의 보존등기 재활용을 국가에서 허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효등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빈 토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로 들어가요? 응? 경매 당시 뭐 하면? 토지 건물이 뭐 하면?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토지 플러스 뭐다? 건물 캔. 단 어디는 입장해도 건물은 입장 못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만 캔 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했을 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가 없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 캔 했을 때는 토지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때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66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3번 뭐 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몇 조 준용하지 않아요? 몇 조만 준용해요? 이렇게만 준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 갑니다. 근저당은 나중에 시작이 채무 최고액이죠. 그래서 나중에 근이 떨어져 가면서 저당권으로 표현하죠. 채무가 확정되죠. 그러니까 뭐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 최고액 근저당 출발해서 채무가 오르락 내리락 증감 변동하다가 채무가 딱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부정성 다소 뭐가 돼 있다? 완화돼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67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저당. 설명으로 틀린 것. 67번은 정답은 1번. 몇 번이요?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됐다?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그래서 갑구에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해서, 자, 돈을 빌려 씁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뭐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 근데 지금 요즘 은행에서는 일반 저당권 좋아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슨 저당? 근저당을 활용하죠. 왜 은행에서는 일반 저당권을 쓰지 않고 근저당을 활용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응? 이것 때문에 이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지연이자가 원래 몇 년분이에요? 1년분이잖아요. 일반 저당권은. 근데 근저당은 1년분에 하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을구에, 자, 그래서 채무 최고에 뭐 2억을 빌렸더니만 2억 30% 얼마죠? 예? 6천인가? 그러면 2억 6천 정도 집어넣고 밑에 뭐 들어가요? 저당 붙여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됐어요. 확정된 금액이 만약에 2억이다. 네. 그럼 이게 뭐가 된 거나 똑같아요. 저당은 똑같죠. 다만 이제 요 사이에서 여기서 부정성이 다소 뭐예요?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겠죠. 자, 돈을 다 갚았어요. 채무를 다 변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 응?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거 지우고 있다, 안 지우고 있다, 이거? 안 지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죠. 갚았으면. 그러니까 채무 변제하고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돈 갚으면 자동 소멸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말소 소멸이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야? 동생관계인데 동생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이야기예요. 토지를 지금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줄 때? 이거 뭐 하라? 이거 뭐요? 말소, 그 다음 뭐요? 목적물 인도. 이게 무슨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동신관계 들어가면 당연한 거 있지. 이거 지워서 주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뭐 이게 막 튀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그럼 여러분 가끔 이중 매매 문제도 생기죠. 요즘 가끔 법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니,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 해봐야 이게 될 리가 없죠. 가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예? 물건 훔치다가 신고를 했어. 뭐 했다고? 가끔 바깥 물건 쓰고 훔쳐가는 사람 있잖아요. CCTV가 신고했더니만 나중에 와가지고 신고한 사람 타가지고 또 와서 뭐 해 또 시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면 잔금 지급 동생관계 주장하다가 제3자가 뭐 해버리면 등기하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관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동생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빨리 뭐 하자. 일단 등기부터 치자. 그래서 병이 가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소유권 등기 친 거예요. 근데 지웠어 안 지웠어 아직도? 안 지웠어요. 안 지웠지. 그럼 물어볼게요. 병은 갑한테 전화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 소유자가 가서 말소 등청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 전 소유자가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람 전화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럼 누가 말소시켜야 돼 지금? 지가 아니 이거 권리 행사하면 자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이가 뭐다?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지. 뭐가 되냐? 채권자. 이거는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판례야. 어디서?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 전 소유자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현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X. 자, 해서 1번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공동저당 들어갑니다. 무슨 저당이요? 네, 공동저당의 40번은 문제가 아니고 해설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조문은 채무자 X, 채무자 Y, 채무자일 때 쓰는 조문이고 밑에는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물상보증일 때 하나는 누구고요? 채무자 물상보증일 때는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 그저 뺄셈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40번의 채무자 X 토지, X 건물과 물상보증인 Y 토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X 토지 동시 배당하다 보니까 X 토지 경락대금은 얼마고? 1억이고 Y 토지는 얼마예요? 2억이죠. 이걸 같이 경매 붙이면 비율로 받는 게 아니고 일단 채무자권 몽땅 받고 모자라면 Y 토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를 해두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채무자 토지였다면 비율로 나눠야 되죠. 1억 5천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1억 5천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안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누구기 때문에 물상보증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상보증인이 입에 칼 물고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권 몽땅 배당받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다음, 만약에 채무자 토지 들어가서 몽땅 배당받았을 때 채무자 후는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 맞아 죽습니다. 근데 물상보증인 토지 몽땅 들어가서 배당받으면 입에 칼 물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겠지. 자,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낸 것이 68번이에요. 그래서 68번에서 4번하고 5번 반대 표시해 놓고요. 자, 4번 지문은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소유 각 토지의 1번 저당권 설정받은 후 병의 토지에 대한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를 받았을 때 병은 누구죠? 물상보증인은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칼 들고 들어갈 수 있죠. 근데 5번 지문 정답은 5번입니다.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수의 각 토지에 몇 번? 1번 근저당권 설정받은 후 을 토지에 대한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 받았죠. 채무자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A는 물상보증인 병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 후는 어디 입장 못한다? 물상보증인 입장할 수가 없어요. 물상보증인은 칼 들고 채무자 토지에 들어갈 수 있죠. 또 물상보증인의 후도 채무자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네, 공동저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 갑니다. 네, 바로 계약법 분류 들어갈게요. 69번 갑니다. 69번은 정답이 1번. 몇 번이요?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네. 내 안에 너 있다 아시죠?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이거 표시하면 되잖아요, 이거.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은 맞지만 유상은 뭐는 아니다? 네, 쌍무는 아니죠. 2번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 세 번째, 교환할 때 혹시 금전, 보충, 지급, 약정하면 그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뭐 한다?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유상, 무상, 위험 부담이 아니죠. 유상, 무상은 담보 책임. 위험 부담은 쌍무, 편무. 다섯 번째, 임대인, 목적물의 소유권, 처분권 갖고 있어야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할까요? 타인 권리 매매 유효.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70번, 옳은 지문은 2번. 매매는 유상, 유물, 맞아요? 아닌데? 아니, 2번 아니네. 1번이네, 1번. 70번 몇 번? 1번. 교환계약은 뭐다? 낙성, 쌍무죠. 2번은 어디가 들렸어요? 유상은 맞아도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 증여는 무상은 맞지만 요식이 아니고 뭐다? 불요식. 사용대차 낙상 맞지만 쌍무가 아니고 뭐다? 편무. 임대차 유상 맞지만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계약 분류하고 절대 틀리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 71번 갑니다. 71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그게 뭘까요? 승격발? 무슨 발? 2월 5일까지 답장 달라라고 했죠. 2월 1일 우편 발송, 2월 3일 도달. 그러면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니까? 무슨 주예요? 발송, 발신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송한 날짜가 며칠? 2월 1일. 정답 몇 번이고요? 3번. 뭐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자, 72번 갑니다. 계약안 설명으로 틀린 거. 72번은 정답이 3번. 과실. 뭐에 관한 거? 자, 과실. 인도전은 누구 겁니까? 인도전은 누구 거다? 매도인. 갑고로 봐요. 이유는 뭘까?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인도하지 않았겠지. 인도 후는 누구 거예요? 매수인 것. 다만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을이 만약에 대금을 다 뭐 했으면 완납했으면 누구 거다? 여기 지금 대금을 모두 뭐 했다 그랬어요? 지급했다 했으니까 매도인이 아니고 누구다? 매수인. 자, 73번은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 정답은 2번. 뭘 기억해야 되죠? 원시적 불능. 무슨 불능? 네, 원시적 불능. 몽땅 다 원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원시적 불능 원에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원시적 불능. 보통은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응? 보통은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죠. 몽땅 탔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봐요? 무효. 이때 쓰는 용어가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로 들어가죠.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는 무슨 불능?
객관적 일부 불능일 때 예를 든다면 다소 면적이 부족한 경우, 지분이 좀 부족한 경우죠.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요? 4번으로 보고요. 채무불량이 아니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으로 들어가 본다. 응? 담보 책임 들어가죠. 면적 부족은 권리의 문제일까? 물건의 문제일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도 오른쪽에다가 원에다 집어넣으세요. 원.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유효. 어떤 경우라도. 무슨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잖아요. 계약 다 있었으니까. 다만 이제 책임 문제, 누가 불을 냈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매도인 잘못. 그럼 누군 잘못이 없어요? 매수인 잘못이 없죠. 두 번째, 누군 잘못이 없는데? 매도인은 잘못이 없는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매수인 잘못이 있는 경우,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때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해요. 무슨 자? 그럼 을을 뭐라 한다? 재산권 채권자라 하지요.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채불이다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갑한테 뭐가 없으므로 잘못이 없으니까 이건 뭐가 아니다? 채불량이 아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요건 이제 을이 갑한테 채불이니까 이때는 이제 이행불능, 무슨 불능? 들어가서 최고 없이 계약 끝내야 되겠죠. 무슨 해지하고? 법정 해지하고 뭐하고? 이 길을 가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면, 을이 지가 잘못이 있는데 갑한테 법정 해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때 이제 갑이 을한테 돈 달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위험. 누가? 을. 요건 대가 손실을 몽땅 다 누가 부담한다? 갑. 네, 그런 지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번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은 원시적 전부 불능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문의 1번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문의 1번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량, 지정, 토지 매매계에서 면적이 미달하라고 했죠. 2번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죠. 3번은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화로. 여기네, 여기. 일로 와야 되겠네. 제3자 방화 이쪽이지. 네 번째는 유명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잘못으로 그림 파손됐죠. 여기 얘기네, 여기. 맨 마지막 거, 이거. 5번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샀는데 저당권 실현 날라갔을 때 이건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손해 플러스 해제까지 갈 수 있죠. 73번은 제목 찾는 연습. 네, 74번 가겠습니다. 74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그럼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계약 체결상 과실이죠?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뭐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상대방은. 아니, 과실 있으면 이쪽은 뭐 해야 돼요? 무과실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돼,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쪽은 뭐가 올까? 이쪽은 뭘까? 악의 또는 뭐예요? 과실이야. 알았거나 뭐다? 알 수 있었을 경우. 기출문제 하나 묻는 거예요. 지금 74번은 정답 몇 번? 3번. 네,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세 개를 잘 좀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